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닝 전도사 안정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다이브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다이브할 준비 되셨나요? 네, 아유,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어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이브를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 없으시고 네, 저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인 20대 초반 시절에 세부로 다이빙을 배우러 떠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일종의 취업 도피였는데요.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죠. 저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숨 쉬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숨을 쉬고 또 물속에서 어떻게 수신호를 하는지를 배우고 난 뒤에 들어간 바닷속은요, 정말 물 밖에서는 만나지 않던, 결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 까먹은 채 말이죠. 그 깊은 내면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으로도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저도 모르게 위안을 받고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요, 저는 한때 그저 표면만을 떠다니며 바라보고 떠다니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자, 저는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요.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전공을 선택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인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라에서도 유망 직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졸업을 해서 개발자로 취직을 하게 됐죠. 물론 안정적이고 전망도 좋았어요. 그런데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만 두들기고 있는 제 자신이 행복한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자꾸만 저를 괴롭혔고 점점 제 표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서만 앉아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표면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승무원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물론 다이어트도 하고요. 또 친한 친구를 앞에 세워두고 압박, 면접 연습까지 해서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중국 항공사에 떡하니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가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어떠한 국제적인 이슈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끝나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나중에 한 7년 뒤에 당근마켓을 파시면은 굉장한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유명해질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드 배치가 터졌어요. 사드 배치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자, 중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를 받았어야 했는데 뭘 받았어야 됐죠? 맞아요. 취업 비자가 있어야지만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두 나라 간의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까 한국인 합격생들에게 취업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자, 원래는 한꺼번에 비자가 다 나왔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200명의 한국인 합격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99명만 비자를 받고 딱 한 명은 비자를 못 받았대요. 그
그 운도 지질이 없는 불운의 한 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참고로 제 이름은 안정은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저 혼자서만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때 저는 또다시 제 마음의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냐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수다를 떨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합격한 거 뻥이지? 뻥치고 다른 데 준비하는 거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저는요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 그 친구랑 더 이상 친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은 친구가 아니게 되고요.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한 친척분을 만났어요. 같은 피가 섞여 있으면 좀 내 편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저희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외삼촌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훈아, 너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 회사 있기는 한 거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의 문을 닫고 방문까지 닫아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저는 점점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집 안에서 1년 동안 문 밖을 나오지도 않고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안 하면서 음둔형 외톨이, 대인기피증, 우울증 생활을 했었어요. 저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울었고요. 그 눈물 젖은 휴지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돌덩어리가 되는 거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지통에는 딱딱한 돌덩어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우울증을 견디면서 살아왔던 제가요.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이유 그리고 김연아와 함께 광고를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위인들만 나온다는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저의 이야기가 사진과 글로 담겨지기도 했어요. 늘 이렇게 표면만 떠다니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러닝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바로 저는 제 스스로의 바닷속으로 깊게 다이브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저 수면 위를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내면에는 어떠한 강점과 감정들이 살아서 숨을 쉬는지 모른 채로 그저 대기업을 가야 한다. 이 전공이 전망이 좋다더라. 이 직업을 가져야지만 결혼을 잘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해수면 위에서 떠다니면서 바람에 치여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듯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한 달리기는요, 저에게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바로 깊은 바닷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물고기들과 다양한 해산물, 해초들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달리기요, 사실 물론 정말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달리기 나도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도 조금 계시네요. 네,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박수 한번 드릴게요. 굉장히 건강하고 또 멋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달리기는요, 어떻게 달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호흡하는 거, 팔을 앞뒤로 흔드는 거,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요, 목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순간만큼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시끄러운 바람 소리들이 전혀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 해방감 덕분에 두 번째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달리기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호흡 소리가, 제 숨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달리기는 뭐가 바뀌었냐면요. 그때부터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도대체 뭘까? 나는 무엇을 할 때 밤을 샐 정도로 행복하지? 기쁘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붙잡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시절에 세부로 다이빙을 하러 갔던 것처럼 마치 바닷속 깊은 곳으로 다이브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너의 마음은 어때? 오늘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스스로에게는 마음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달리다가 불현듯 생각이 떠오르면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켜서 바로 나의 마음을 녹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끝나면 그걸 바로 메모장에 옮겨 적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죠. 그런데 달리기가 쌓이고 내 심장이 뛰고 내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이런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달리기가 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근데 사실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고민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고민했냐면요. 달리기를 어떻게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정말 현실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정말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생은 현실이니까요. 그냥 무작정 좋아하는 일들만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공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할 때 갈등,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들 사이에서의 혼란을 느끼는 것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요.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어. 그냥 하던 대로 대기업이나 다녀. 네가 무슨 달리기로 직업을 만든다고 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금방 지치고 쓰러졌었던 제가 달리기에 대한 내면 깊숙이 있는 열정만큼은 식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식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어떤 거냐면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뀌는 순간 명상을 하게 돼요. 인간들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나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숨을 쉬고 계시죠? 여기 숨 안 쉬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평소에 나의 숨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시면 평소에 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시나요? 호흡과 걷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신경 쓰거나 발 뛰는 방법을 신경 쓰면서 걷지는 않을 거예요. 달리기를 하며 처음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호흡에 대해서 저는 배웠고요. 그리고 발을 딛고 나아감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동적 명상이라고도 하죠. 결국 저는 제 취향을 따라서 달리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선택했어요. 어떻게 선택했냐면요. 달리기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고요. 그리고 러닝 코칭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달리기 모임도 만들고 달리기와 관련된 글과 그리고 칼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고 또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지 않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자꾸만 외침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그게 직업이에요. 돈은 벌어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페이스를 달려보기로 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직업으로 만든 순간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요. 달리기는 직업이 되는구나가 아니라요.
그동안 나 자신을 알아차림과 그를 통한 나의 안에 있는 진짜 열정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빵집에서 알바하는 사진일까요? 사장님이요? 아니요, 현재는 제가 알바하는 사진이 아니라요, 제가 운영하고 또 베이커로 일하고 있는 빵집에서의 사진입니다. 저의 또 다른 직업이죠. 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못했어요. 빵순이에게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많이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밀가루가 빵이 되는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먹는 건 더 재밌고요. 많은 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더 깊이 다이브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빵집 사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다시 한번 또 적용이 됐는데요. 저의 또 다른 취미가 한 가지 더 생겼어요. 자, 바로 승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거냐고요? 아니요, 사실 저도 몰라요. 직업을 가져야지라고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근거리고 또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까먹을 정도로 무언가에 깊이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깊이 빠져볼 수 있는 순간에서 만날 수 있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표면만 탐구하는 거 말고요, 다이브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 시절 때 수많은 선택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생계 유지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면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부모님이, 교수님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사랑하는지 탐구를 해보세요. 표면적인 기준만 자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를 바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닝 전도사 안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